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을 우리가 생각으로 담고 있으면 확장되고 커지기가 쉽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명료화시키고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불안을 삶의 에너지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현진입니다. 오늘도 아무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새해를 맞으면서도 그런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시간을 맞으면서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떤 계획도 세우지만 좀 막연한 불안이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라는 내용으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안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불안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예요. 모든 감정들의 아래에 있는 뿌리 같은 감정이 불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불안이 유난히 솟구치거나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사실 불안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미지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낄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본능적으로 내가 안전한가? 확인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또는 미지의 일들은 내가 안전할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존의 근간을 건드리는 어떤 두려움과 함께 오기 때문에 미래에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우리가 느낄 때 불안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좀 잘해내려고 할 때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별로 관심이 없거나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망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가벼운 마음을 느끼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해내고 싶고 가치를 느끼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는 내가 그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느낀다라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불안은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그럼 불안이 언제 사라질까요? 우리가 죽으면 사라지겠죠. 내가 살아있는 이상 불안은 우리와 함께 가는 동반자의 감정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저는 불안하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크든 작든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 불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엄청나게 거대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면 이 거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불안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거대한 불안에 압도당할 때는 너무 두렵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이 불안을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쓴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안은 성장의 신호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하려고 할 때는 작든 크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발표를 앞두고 불안해진다면 내가 망할 것 같아, 이거 끝나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들으면 어떡하지? 이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불안에 좀 압도당하고 불안의 노예가 되는 거지만 이런 불안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그 방법과 목적의 포인트를 맞추면요, 오히려 불안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좀 불안이 막연하게 우리 기저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연한 불안을 명료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에너지를 쓸 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불안을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지 명료하게 표현해 보는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저는 글로 쓰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래서 두렵구나, 내가 누군가한테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렵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일을 해내지 못할까 봐 좀 속상해서 불안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거나 글로 쓰면요, 내가 생각하던 불안의 크기보다는 조금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조금 줄어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 80% 이걸 막 줄이려고 하지 말고요. 풍선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주듯이 저는 2%만 줄여도 우리가 막연하게 갖고 있던 불안이 굉장히 완화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불안할 때 막연한 불안에 시달리지 말고 명료하게 언어로 표현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많이 해보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제안하는 방법이기도 할 텐데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불안은 막연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생각을 불러와서 부정적인 생각의 그 패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생각을 멈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몸을 움직인다라는 거를 뭐 거창하게 어마어마한 행동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분 정도 또는 1분, 조금 더 길게 간다면 5분 정도. 예를 들면 뭐 책상 하나를 정리를 해도 되고 미뤘던 설거지를 해도 되고 운동화 신고 바로 나가서 5분 정도 산책을 해도 되고 이 불안이 내 안에 들어있는 물과 같다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 때 그거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좀 빼주는 그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을 우리가 생각으로 담고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확장되고 커지기가 쉽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명료화시키고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관점을 바꿔서 내가 불안을 삶의 에너지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불안은 나만 갖고 있는 이상한 감정이 아니죠. 누구나 갖고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살리기도 하고 내 삶을 좀 망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왕 있는 불안이라면 이거를 내 삶의 에너지로 쓰는데 우리가 불안을 회피하려고 다른 전략들을 쓰잖아요. 미루기도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직면을 안 하거나 각자가 불안을 회피하는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불안은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점점 커져요. 마치 우리가 촛불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촛불을 보지 않고 벽을 보면 그림자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림자 놀이에 놀아나는 것처럼 내가 직면하지 않는 불안은 벽에 비친 그림자처럼 굉장히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 굉장히 작은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회피하기보다는 명료화하고 직면해서 작은 행동을 시작해보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불안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일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 불안 아래에 있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운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불안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꽃피우게 하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2025년 좋은 일 많이 이루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가님은 불안할 때 하는 행동 있으세요? 먹어. 달달구리. 우리 집 봤지? 초콜릿. 좋아하는 거 드세요.